매일의 시사를 원컷으로 원컷 시사.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제작하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의 흑인 여성 배우 신시아 에리보가 캐스팅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룬 전설적인 뮤지컬로 1971년 초연 이후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출연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역의 흑인 여성이 캐스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작진은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한 현대적 해석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 성향의 관객들은 신성 모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SNS를 통해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신시아 에리보의 연기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예수의 메시지는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술적 시도인가? 전통을 해치는 결정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최근 연구에서 인공감미료가 동물 실험에서 인슐린 과다 분비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체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이번 연구는 그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험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를 섭취한 동물에서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공감미료의 장기적인 섭취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인공감미료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의 실명과 직제가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국정원 간부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국정원이 자신과 민주당을 겨냥한 긴급 공작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박 의원의 발언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조직과 소재지, 정원 등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보기관의 보안과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곧 10차까지 진행 예정으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법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국회 봉쇄 및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라는 세 가지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는가입니다. 국회 측은 의료인 처단 및 국회 활동 금지 등의 포고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며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순조롭게 해제되었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국회 봉쇄와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측은 끌어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장악 시도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회 측은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정선거를 빌미로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맞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판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신영장은 청구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은 있었지만 실제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닌 주요 사령관들과 국방부 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한 것이며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기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특정 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향후 탄핵 심판과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배우 이지아가 조부의 친일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중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아는 조부의 친일 행적을 2011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그의 가족이 35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두고 상속 분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지아는 저는 해당 재산과 관련이 없으며 만약 일제강점기에 취득된 것이라면 반드시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이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며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적극적인 집회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 내란 좀비당이라며 강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재명의 발언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미키 17이 오는 3월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작품은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을 맡았으며 브래드 피트가 기획에 참여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키 17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로 독특한 스토리와 봉준호 감독 특유의 연출력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화 팬들은 이미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으며 국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미키 17이 어떤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매일의 시사를 원컷으로 원컷 시사.